여기가 제 방에서 이제 바라보는 전경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콘도고요. 여기가 월세가 15,000바, 한 55만원 정도 되고, 전기세가 4,000바,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거의 거주비용만 한 7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제 채널명이 방스잖아요. 근데 방스가 방콕 스토리의 줄임말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방스 스토리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파란 셔츠 뭐 10벌 20벌이 있냐, 왜 매일 그걸 입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자주 안 입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입어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셔츠는 한 벌이고, 제가 뭐 옷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영상마다 뭐 옷을 바꿔가면서 입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상 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 셔츠를 매번 입은 건 아니고 좀 텀을 둬가면서 입긴 입었는데, Door closing.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스카이 라운지. 아무도 없네. 에어컨부터 좀 켜야겠다. 여기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 와이파이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 위층에도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는 항상 영상 편집하거나 다른 일들 할 때 여기 앉아서 하거나 요 끝에 앉아서 하는데, 이 방콕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짜오프라야 강이 이렇게 보이고, 사람이 일을 할 때도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출퇴근하는 태국인들이 보이네요. 나도 예전에 출퇴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공용 공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갖고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할 맛도 나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환경을 쉽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지 않아서. 여기는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있는데, 아,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새파랗네 아주. 제가 태국에 산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올해 11년 차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태국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태국 여행을 올 때 태국이 너무 좋아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도 예전에 태국 여행을 올 때는 정말 즐겁고 들뜨고 행복하고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태국을 여러 번 오다가 결국 이렇게 태국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막 즐기던 여행을 하던 그 태국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요. 솔직히 매일 하는 일이 이런 라운지나 아니면 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노트북만 하루 종일 보면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사실 태국을 이렇게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 삶이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사람들 만날 기회들이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유튜브를 하고 나서 더 조심스럽게 제 성향이 변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삶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은 그러한 감정까지도 드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요즘은 태국 생활의 그 초창기 시절은 너무나 행복하고 항상 매일매일 들뜬 감정으로 살아왔다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행동 하나하나 뭔가 제약을 받는 느낌이 든다는 걸 제가 몸소 느껴가면서, 하루 종일 노트북만 보면서 사는 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라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얼마 못 가서 접게 되거든요. 수익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탑티어 극소수 분들을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시간 투자 대비 돈이 정말 안 됩니다.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뛰어도 이거보다는 많이 받을 거예요, 한 달에. 그 정도로 하루 종일 노트북 보고 있고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사람들이랑 대화해 나가면서 하루 종일 편집하고 자막 달고, 이게 시간 투자 대비 그리고 능력 대비 떨어지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업들 혹은 다른 일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또한 뭐 그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저의 이 걱정과 근심과는 다르게 나무는 이렇게 우렁차게 흔들리는구나.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카이 가든이거든요. 저 멀리 방콕 시내가 보이고 짜오프라야 강이 보이고 유명한 관광지 그 고층 빌딩 호텔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오전에도 여기 한 번씩 오지만 초저녁이 되기 전에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할 때 여기 한 번씩 올라와서 이 방콕의 전경을 보거든요. 이 전경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방콕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내가 무얼 위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몽상에 이제 잠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종종 이 경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도 태국 생활의 장점이라는 게 이렇게 고층에 올라와서 멋진 전경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태국살이의 장점이 있듯이 해외에서 제가 10년 이상 살면서 해외살이의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특히 넷플릭스를 볼 때마다 해외에선 한국과는 다른 컨텐츠들이 떠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익스프레스 VPN을 쓰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5개국 중 하나의 나라로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국으로 변경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쿠팡 플레이나 스포티비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국에 계시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듄이나 호주의 반지의 제왕 같은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죠.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나라로 위치를 변경해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도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계정 하나로 최대 8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친구나 가족분들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expressvpn.com/bangkokstudio 들어가시면 3개월 추가 무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국어를 공부하시면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들을. 여기는 6층에 있는 또 다른 가든이거든요.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는 층인데 저는 2010년도에 태국을 처음 왔었어요. 그때 방콕 파타야 패키지로 처음 왔는데 4박 5일 그때 패키지 여행으로 태국을 딱 왔을 때 저는 사실 태국을 오기 전에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근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가족 여행을 왔다가 태국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자유여행을 제가 여러 번 오다가 이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어요. 제가 서호주에 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퍼스라는 도시에서 100 몇십 킬로 떨어진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노담이라는 인구 6,000명의 소도시에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던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라디오에서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면 동료 직원들이 싸이의 그 말춤을 따라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태국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아, 태국 가고 싶다, 태국 가고 싶다 계속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는 태국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되고 태국 유학을 오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 줄을 몰랐는데 제가 태국에 처음 오던 그 패키지 여행을 떠올려 보면은 되게 무서웠었어요. 어떤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 밖에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멍가게가. 근데 그때는 제가 손에 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달러를 들고 프링글스를 사려고 뭐 영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그 달러를 얼마 내고 프링글스를 샀거든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하고 소통을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유시간 때 그 동네를 살짝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 그 아저씨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도 뭔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사실은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패키지 여행으로 나온 햇병아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 태국 여행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태국을 오게 됐는데 유학을 오기 직전에 제 감정을 떠올려 보면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정말 태국에서 내가 뼈를 묻을 각오로 태국어도 열심히 해야지, 태국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때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대학교도 졸업한 지 몇 년이 됐고 지금은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지금 느끼는 태국은 이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조금 차원이 다른 태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 Q&A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태국을 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3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역시 내가 있을 곳은 태국인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콘도예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어딘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화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화장을 했다, 특히 눈 화장, 아이라인을 그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너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끝 하나, 점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고프로라는 카메라로 찍고 있고 관광 모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랑은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런 오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이렇게 웃거나 살짝 눈을 감을 때나 아니면 빛의 이 반사의 세기에 따라서 명암이나 대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아이라인을 한 것처럼 눈이 좀 가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해입니다. 저는 손도 안 댔고요. 이제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오해를 하시겠죠. 뭐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이거든요. 이쪽은 풀바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수영장은 항상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앞에는 이렇게 BTS 라인이 있고, 이 태국 생활이라는 게 참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텅텅 빈 수영장 혼자 쓰셔도 되고, 저도 수영장 때문에 오긴 했는데 수영을 하기는커녕 장식용이죠. 장식용.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방콕이구나. 예전에는 태국인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태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나 홀로 사는 느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굳이 태국 사회에 동화가 되지 않아도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고독 아닌 고독스럽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성향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서 집에 와서 먹고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태국 생활도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앞에 이렇게 BTS가 가네.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하면 참 짧다. 맛있는 아점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더몰이라는 쇼핑몰인데,เอาอันนี้ครับ แล้วก็น้ำเปล่าน้ำแข็งครับ 여기가 핫지방이라는 일본 라멘 프랜차이즈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그래서 매일 혼자 와서 이렇게 종종 먹거든요. 이게 83바트입니다. 여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쯤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 하면서 거의 뭐 사회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혼자 여행 다니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제가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태국 로컬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태국 생활 길라잡이 같은 그런 부류의 책들을 지금 준비 중인데, 제가 시중에 있는 가이드북이나 뭐 태국 관련 책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로컬 여행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말 태국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전자책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혼자 해 나가면서 이렇게 더몰 같은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렴한 식당들에 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먹고 또 돌아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먹고 일하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상이 없어요. 사실 고독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렇죠. 제가 뭐 라멘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핫지방이라는 여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뭐 태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태국 여행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로컬 여행이나 아니면 한 달 살기, 아니면 1년 살기, 태국인들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책 쓰는 방향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라멘인데 맛은 제일 좋아요. 참 태국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거창한 걸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그냥 고독을 씹으면서 와서 먹고 내 할 일 하고, 예전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런 사회활동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뭔가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방콕에서 아무리 시간이 느긋하게 흐른다고는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유를 즐기지 않는다 이건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나이를 1살, 2살 먹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뭐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요. 역시 국물은 매콤하게 먹어야 맛있다니까 이게. 오늘 알려드릴 태국어는 팜쑥벤 컹부콘. 행복은 개개인에 달려있다 라는 태국어 속담이에요. 팜쑥 하면 행복, 뺀 하면 뭐뭐이다, 컹부콘 개개인의 것 이란 뜻이거든요. 행복은 개개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행보다는 제 일상에 가까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